이번 시간 키워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생성형 AI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의미를 알아보고 생성형 AI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보여주는 보기를 보고 이것이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공지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텐데 자기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미래형 로봇들, 이것은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말하는 밥솥입니다. 밥이 익으면 밥이 완성됐어요 라고 멘트를 날리는 이런 밥솥은 과연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을 텐데요. 아침에 알람 맞춰줘 하면 자동으로 알람도 맞춰주고 우리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또 검색도 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비서, 이것은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유튜브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죠? 과연 이것은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모두 다 AI이고 AI가 아닌 것은 없다입니다. 능력과 하는 일이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말하는 밥솥 같은 것들도 AI라고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란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말 뜻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부여한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모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고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관계예요. 머신러닝은 숫자, 데이터, 패턴을 기계가 학습해서 자기가 직접 코딩이나 그런 알고리즘,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인공지능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이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은 사실 머신러닝과 거의 똑같지만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뇌에 뉴런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망을 약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든 것들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사실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제 딥러닝이 좀 더 계산을 많이 하고 좀 더 복잡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딥러닝 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생성형 AI가 있어요. 여러분 생성형 AI라는 말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GPT 같은 프로그램들은 들어본 적 있죠? 생성형 AI는 뭐냐면 그림이나 글자 같은 것들을 기계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생성형 AI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핵심인 머신러닝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거대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요약해 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깔때기가 보이고 깔때기 속에 뭐가 막 들어가고 있죠. 저게 뭐냐면
우리 소리나 문자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볼 때는 다 숫자예요. 이런 숫자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이 깔때기에다 넣어놓으면 깔때기가 요약을 해서 0이나 1 같은 아주 간단한 숫자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요약해주는 기계다라고 머릿속에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도 이 틀대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숫자 덩어리를 머신러닝이 작은 숫자로 요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만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공지능으로 가위와 바위와 보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위, 바위, 보를 구별하는 머신러닝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왼쪽 그림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자마자 아, 저건 주먹이야 라고 뇌가 추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파악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두뇌는 대단히 뛰어난 지능이거든요. 그러나 컴퓨터는 여러분 달라요. 컴퓨터는 원래 계산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저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로만 보여지게 되죠. 컴퓨터 눈에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의 숫자 조합으로 저 그림이 보여요. 그러면 저 숫자 덩어리를 과연 기계는 어떻게 바위라고 나중에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컴퓨터 공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지금 그림은 사람이 바위를 구별하는 것과 머신러닝이 바위를 구별하는 방법을 비교해 놓은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의 두뇌가 아, 이것은 바위야 라고 바로 답을 내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RGB 숫자 덩어리를 머신러닝을 통과하니까 1이구나 라고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위라고 바로 분류할 수 있지만 머신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기이기 때문에 본질이 숫자 하나로 요약해주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바위를 분류할까요? 방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손 그림을 가위바위보로 분류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마 1, 2초도 안 걸려서 이런 식으로 아, 저건 가위고 저건 바위, 저건 보 이렇게 구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는 저런 이미지들이 저렇게 숫자 덩어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0, 1, 2로 구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위는 0, 저기 주먹같이 생긴 패턴은 1이구나, 저렇게 보처럼 생긴 거는 2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으면 나중에 0, 1, 2에다가 가위바위보 이름표만 달아주면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즉 머신러닝은 종류는 달라도 모두 다 이런 틀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넣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바꿔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0은 가위라고 이름 붙여줄게 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림 데이터만 넣어도 그것과 알맞는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고 그 숫자 데이터를 다시 이름표 붙여준 내용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기계가 사진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직접 인공지능은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분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실습을 해봅시다. 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티처블 머신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올라오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미지, 오디오, 포즈 세 가지 프로젝트가 나올 텐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미지였으므로 이미지를 선택해 줄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표준 이미지 모델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클래스 1, 클래스 2가 보일 겁니다. 이 클래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숫자 데이터를 0, 1, 2 작은 3개의 데이터로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0, 1, 2에다 가위, 바위, 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클래스 1, 2, 3까지 세 가지의 분류하는 항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은 가위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2도 연필 모양을 눌러서 바위로 바꿔줍니다. 마지막 클래스 3도 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어야 된다고 했죠. 데이터 덩어리,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는 주어야 머신러닝 학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티처뷰 머신에서는 웹캠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올립니다. 이렇게 웹캠을 눌러주면 웹캠이 나를 촬영할 텐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위일 경우에 가위라는 표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 눈에는 이게 가위와 얼굴이라는 사진으로 보이지만 컴퓨터한테는 그냥 숫자 덩어리 패턴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가위를 구별할 때 가위가 중요한 것처럼 제 얼굴도 가위를 구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얼굴은 안 보여주고 이 가위, 손 모양만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위만 보여주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한 10장 정도만 할게요. 바위도 마찬가지로 웹캠을 누르고 바위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이제 제 얼굴이 잘 가려질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었죠. 우리 눈에는 이 데이터들이 사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한테는 숫자 덩어리가 들어갔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모델 학습 시키기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고 또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코딩을 만들어지는 행위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학습이 끝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단계에서는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가위를 해볼게요. 네, 가위를 올렸더니 네, 가위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먹을 했을 때는 주먹이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주먹이라고 분류를 해주고 있고 보도 적절하게 구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위바위보로 분류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머신러닝이 한 일은 0, 1, 2라는 숫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0은 가위고 1은 바위고 2는 보다 이런 식으로 숫자 덩어리를 작은 숫자로 이제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바로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생성형 AI가 바로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도대체 뭘 하는 친구일까요? 여러분 딥러닝을 가지고 텍스트나 이미지, 코드 심지어는 여러분 프로그래밍 코드도 만들어내고 음악을 작곡해낼 수도 있고요. 또 비디오 영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이건 잘 모를 텐데 로봇의 동작들 제어하는 것도 생성형 AI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형 AI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GPT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제가 생성형 AI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저 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생성형 AI에게 글씨로 황혼이 지는 무렵과 어떤 탑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제 텍스트를 생성형 AI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거에 알맞은 그림을 조합해서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씨만 넣어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생성형 AI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생성형 AI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GP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GPT라는 것은 이제 GPT의 약자고, GPT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G는 제너레이티브라는 거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한다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 프리트레이닝은 뭐냐면 미리 학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문서들과 인터넷에 있는 글들로부터 학습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트랜스포머 T는 뭐냐면 딥러닝 모델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트랜스포머는 약간 대단한 것이 뭐냐면 문장 속의 단어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안 중요한지를 나름대로 얘가 판단을 해요. 그럼 이제 간단하죠. GPT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려진 문서나 인터넷으로부터 학습한 그런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문자나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대화형으로 문장들이나 문서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딥러닝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PT 3.5 버전을 우리가 지금부터 체험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인터넷 창을 여셔서 오픈AI를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URL을 그대로 칠 수도 있지만 그냥 한글로 오픈AI 치시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소로 링크를 따라가시면 오픈AI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하는 생성형 AI 실습은 대부분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나 엣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할 텐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면 첫 번째 검색을 하실 텐데 오픈AI라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픈AI를 검색을 하면 오픈AI 홈페이지가 처음 나올 텐데요. 여기에 접속을 해주세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인업이 이제 회원가입이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원가입을 먼저 해줄게요. 계정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처음 나올 텐데요. 여기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고 이메일로부터 인증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하는 실습들에서 대부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글 계정을 활용하면 좀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챗 GPT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그 구글 계정을 활용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좀 편리하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Continue 구글로 이제 들어가시면 저는 계정을 미리 로그인을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계정 사용으로 눌러서 접속을 해주시고 접속한 상태에서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해놓은 계정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접속할 때는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휴대전화로 인증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숫자가 올라올 텐데 그 숫자 확인을 누르시면 접속이 될 겁니다. 네,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고 오픈AI 회원가입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성명과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과 성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넣으셔야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아까 여러분이 사용했던 구글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휴대전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인증코드가 한 번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온 인증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오픈AI의 챗GPT 회원가입도 완료가 됩니다. 네, 휴대전화로 입력한 코드가 도착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실 것은 이 챗GPT와 달리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챗GP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AI고요. 달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로 체험해 볼 것은 이제 챗GPT입니다.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네, 여러 가지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넥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 3.5 버전과 4.0 버전이 있는데요. 4.0 버전이 조금 최근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유료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3.5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왼쪽에는 여러분이 사용한 채팅 기록들이 남는 곳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send mess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GPT에 명령을 해줄 수 있는 메시지 보내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에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챗 GPT가 알맞은 반응을 보내주거든요.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이 메시지 보내기 창을 누르시면 챗 GPT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챗 GPT에게 너에 대한 소개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을 하시고 메시지를 보내면 챗 GPT가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개를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AI가 개발했으며 밑에 보시면 특징들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화 형식으로 한다는 것, 이게 기존과 매우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기존의 검색어는 여러분 대화한다는 느낌이 아니었죠. 뭐뭐에 대해서 검색어를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친구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느낌을 줘요. 마치 나랑 진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질문에 답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얘가 그거에 대해 맞는 답변을 나름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꾸며보거나 창의적인 부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진 않지만 그래 나름대로 얘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제 3.5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시면 제 학습은 2021년 9월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2021년까지만 학습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3년도에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것들은 잘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생성형 AI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2021년 이전의 자료들은 꽤 재미있게 이제 생성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챗GPT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중학생이야.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 그런데 여행 계획을 짜고 싶은데 네가 한번 짜볼래?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나름대로 창의적인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여행 계획을 짜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뭐 해변이나 산, 시골 이런 데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수단은 뭐 차를 이용할 건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챗GPT가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간단하게 챗GPT를 체험을 해봤는데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번역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뭐 요약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림을 그려달라고도 나중에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고리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선생님들과 해야 되는 어떤 보고서나 이런 프로젝트 과제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챗GPT를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팁들을 선생님과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가 사람처럼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능력들을 지닌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들에서 패턴을 기계가 찾아내고 그것을 규칙이나 수학 공식 혹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머신러닝 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딥러닝은 이런 머신러닝을 사람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어내는 모델을 부르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 중에서 대표적인 GPT를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